안녕하세요. 홍문의 리포터 여우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통 귀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두 게스트분이 함께 하시는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홍문화의 달입니다. 저는 용입니다. 여러분은 전통 귀신 하면은 떠오르는 귀신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처녀 귀신이 생각나요. 처녀 귀신 하니까 총각 귀신이 생각나요. 아, 총각 귀신. 처녀 귀신 하면 좀 이미지가 우리가 공포 영화에서 나와서 뭐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길고 검정 머리에 엄청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되게 무섭죠? 실제로 그런가요? 아, 실제로? 아, 죄송해요. 제가 처녀 귀신을 본 적은 없는데요. 처녀 귀신 같은 경우에는 손각시라고 불리는데요. 손각시는 이제 어원이 여자,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각시의 특징으로는 처녀 귀신과 동일한데 생에 이제 살아있을 때 정욕을 해소하지 못하고 죽은,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처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손각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존재다 보니까 손각시가 있는 마을이 있으면은 해당 지역을 조사해서 그 손각시를 위해서 쿠판을 벌여주거나 아니면 독경 이식을 통해서 이제 쫓아내기도 했다고 해요. 독경 이식이요? 네, 독경은 읽다. 혼자? 네, 독이 읽다고요. 경이 그 불교 쪽에서는 그 경 말하는 거예요. 속에 경읽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경을 이제 뭔가 좀 영험한 그런 기운 있는 경을 읽어서 이제 퇴송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처녀 귀신은 이제 혼인을 하지 못하고 죽은 처녀를 이제 장례를 치러줄 때는 그 처녀 귀신이 되지 않도록 관에 넣어서 묻을 때 가시나무를 이제 주변에 둘러서 이제 묻게 되었어요. 이게 처녀 귀신이 돼서 딱 나올 때 그 가시나무에 가시에 막혀서 이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좀 아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방지를 했고요. 정욕을 해소하고 죽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남성의 그런 것을 이제 본딴 인형 같은 걸 같이 이제 넣어서 묻어주기도 했어요. 인형이 아니라 목각 아닐까요, 느낌이? 아, 맞아요. 목각 맞습니다. 용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처녀 귀신 말고 총각 귀신도 있는데요. 몽달귀라고도 합니다. 이제 처녀 귀신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결혼하지 못한 남자 귀신, 즉 몽달귀야 허혼례를 지내주기도 해요. 그래서 영혼 결혼식을 통해 이제 서로의 이제 그 원한이 해소되면서 해결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왜 총각 이름이 귀신과 같은 말인 거죠? 네, 총각 귀신이라고 부르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좀 제가 다른 귀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소개드릴 귀신은 그승새라고 하는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제주도에서 나온 귀신인데요. 이 귀신의 특징은 사람을 홀려서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귀신입니다. 근데 그 승새는 그러면 뭐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생겼어요? 그승새는 특이하게도 남녀 성을 구별하기는 힘들고요. 생김새는 비가 올 때 지프로 만든 우비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보이죠? 그 우비가 자기 혼자 그냥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 우비가 이제 씌워지거나 아니면 이 우비와 마주친 사람들이 이제 세뇌를 당하면서 자살하게 만드는 귀신이에요. 그러면 그 선생에게 발견이 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일단 혼자 만나면 답이 없어요. 그냥 바로 홀려서 이제 저기 강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한 명이 홀린 것 같은데 빨리 한 명이 가서 김서방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런 식으로 말려줘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승새가 딱 보이는 것 같아요. 멀리 가서 막 펄럭펄럭 날아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때 빨리 이제 손을 흔들면서 김서방 여기야 여기, 이제 친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지. 근데 방금 강으로 끌고 간다 했잖아요. 네. 그럼 자살 방법이 강에서 익사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살 방법이 강으로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쉽게 빠르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야기할 귀신은 야광기입니다. 여러분 야광기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야광기는 정월대보름에 만날 수 있는 귀신입니다. 정월대보름 전날에도 만날 수 있긴 해요. 네, 이 귀신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신발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귀신은 신발을 훔치는 귀신인데 이 귀신의 생김새는 130cm 정도의 체구에 색동 저고리를 입고 있고, 그리고 눈은 2개에서 4개인 좀 이제 인간과 비슷한데 인간 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신이에요. 이 귀신은 이제 정월대보름 전날이나 이제 당일날에 자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문 앞까지 와가지고 자신의 체구에 맞는 신발을 골라서 훔쳐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도둑 맞은 그 본인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신발을 가져가면서 그 네. 신발 주인의 복도 같이 가져가는 건가요? 아,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복을 빼앗긴 대상은 이제 그 한 해 재수가 없어지면서 이제 뭐 죽을 수 있거나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귀신이 어떤 집에 갔는데 애기 신발이 없다. 그럼 그냥 네.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집으로 찾아가겠죠. 다른 집 찾아가서 이제 자기 체형에 맞는 신발을 골라서 다시 돌아가겠죠. 그러면 신발을 와서 한 켤레만 훔쳐가나요? 아니면 여러 켤레가 있으면 그걸 다 훔쳐가나요? 아, 아니요. 정말 자기가 신고 가는 거예요. 아, 왜냐면 얘가 맨발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야광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신발을 못 훔쳐가게. 아, 예, 야광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신발을 그 현관에 두지 마세요. 신발을 들어서 안방에다가 보관하면 됩니다. 야광기가 안방까지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 질문인데요. 네. 옛날에는 왜 대청마루 해가지고 신발을 네. 다 밖에다 뒀는데 그렇죠. 지금 현대에는 다들 아파트에 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파트 현관에다 놔두는 거는 안에다 두는 게 아닌가요? 그렇네. 현대와 고대의 이런 어떤 생활 방식에 따른 귀신의 대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집이라면은 안방을 제외하고는 돌아다닐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야광기는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아는 그런 귀신이에요. 이제 숫자를 세는 걸 즐겨하는 귀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막을 때 이제 대청마루 지금 현대니까요. 현대는 이제 현관 앞에다가 뜰채 있죠. 이제 그 밀가루 같은 거 곱게 하는 거 채. 문에 걸어놔요. 그럼 이제 이 귀신이 들어오기 전에 그 뜰채 보고는 내가 숫자를 세는 걸 좀 좋아한단 말이지. 이러면서 1, 2, 3, 4. 네, 얘의 특징은 1부터 4까지밖에 못 세요. 1, 2, 3 계속 4까지밖에 세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 채 구멍을 샌다고요? 그렇죠. 어허. 그래서 이 채를 결국 그렇게 4까지밖에 못 세니까 결국 다 세지 못하고 이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돼서 닭이 3번 울게 되면은 그 닭 소리를 듣고 타임 오버네 이러면서 돌아갔다고 해요. 저 궁금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요새는 닭이 오는 집이 없는데 그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다 준비하세요. 이거 핸드폰 켜놓고 정말 대보름에 알람 설정해 놓으세요. 좀 일찍 닭 소리로? 네, 3번